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또 이제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회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정각 4시가 되어서 이제 바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제 먼저 인사를 드려야겠죠. 저는 이제 해연여학원의 전우윤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지니아빠라고 닉네임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옆에 나오신 분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한국 마케팅 담당하시는 우리 에바 씨였습니다. 예, 착한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입학처에서 일하고 있는 에바 대리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이제 어떤 학교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먼저 이제 하기 전에 저희 해연여학원에 대해서 항상 좀 설명을 드려야 되죠. 이 해연여학원 이제 91년도에 설립되었고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정규대학교 쪽 위주로 저희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일을 하고 있고요.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Q&A 탭이 있습니다. Q&A 탭에다가 채팅처럼 이제 해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혹은 이 세션이 끝나고 이제 Q&A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채팅처럼 이제 글로 쓰는 거라서 이제 좀 입력하기가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미리미리 이제 올려놓으시면 중간에라도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나중에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제 미국 대학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간단히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 에바 씨가 한번 네. 미국 교육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나요? 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네. 잠깐 좀 설명드리면 미국 대학 시스템은 한국이랑도 되게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좀 차이가 나는 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120에서 128학점을 이수를 하시면 졸업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절학기라든지를 통해서 학업 기간은 좀 유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과나 편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재수를 좀 많이 택하시는데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전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다른 대학교로 편입을 한다든지가 한국보다 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좀 많은 미국 학생들이 전과라든지 편입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1학년이나 2학년 때는 본인 전공 관련한 수업보다는 교양이라든지 선수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고 3학년, 4학년 때 되면 이제 본인 전공 과목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1, 2학년 때 공부를 하시다가 좀 다른 진로라든지 다른 학과로 보고 싶다 하면은 전과나 다른 학교로 편입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용이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 1, 2학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전공이 딱 정해지고 전과가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너럴 에듀케이션 1, 2학년 때 이수하는 과목에 따라서 3, 4학년 때 충분히 이제 과를 바꿀 수 있고 잘 보시면 이제 그 나중에 뒤에 이제 나오는데 전공명 자체가 그냥 제너럴 스터디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전공을 안 정하는 거죠. 하고 이제 1, 2학년 때가 공부해보고 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3, 4학년 올라갈 때 전공에 따라서 필수 선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경영학이면 경영에 관련된 기초 뭐 수학, 경영 수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엔지니어링 특히 이제 그 이과 계열 쪽은 미리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케미스트리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피직스라든가 이런 꼭 들어야 되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 과목들은 꼭 미리 이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편입이나 전과가 이렇게 생각보다 이제 어렵지 않다는 거가 이제 이렇게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F1 비자 소지자는 학업 중에 이제 합법적으로 온캠퍼스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뭔가요? F1 비자 들고 계신 학생들 중에 이제 학생들 중에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 F1 비자, 학생 비자 들고 계시는 분들도 학업하시는 기간 내에 이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약간 첨언을 하자면 그 미국은 이제 비자가 이제 F 뭐 그다음에 이제 J, 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자 넘버링이 나가고요. 이제 F 비자가 이제 학생 비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생 비자인데 법적으로는 대학교를 다닐 때 캠퍼스 밖에서는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고요. 학교 안에서만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간간히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불법이긴 하지만 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정도까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대학교는 이제 그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사립대가 많고 이제 우리나라 국립대라고 하죠. 보통 국립대가 있는데 미국은 주립대하고 사립대에 좀 나눠져 있잖아요. 예, 뭐가 차이점이 있나요? 이제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주 정부의 그 서포트로 예. 운영이 이루어지는 대학교이고요. 그렇죠. 사립대학교들은 이제 동문회의 뭐 기부금이라든지 학생들 학비로 운영하고 있는 예. 대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학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차이 나나요? 지금 뭐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불에서 예. 3만 불 초반대 학업이 가능하면 보통 이제 사립대학교는 위치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4만 불대 이상으로 학비는 보셔야지. 예, 그렇죠. 비싼 데는 뭐 한 6만 불 가까이 가는 학교도 제가 봤습니다. 예, 꽤 비싸죠. 그다음에 또 다른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일단은 학생들 규모 자체도 주립대학교 같은 음. 경우에는 훨씬 더 좀 재학생이 많은 편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보통은 25,000에서 뭐 4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고 아리조나 주립대학교도 이제 미국 주립대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이고요. 예. 사립대학교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000명에서 2만 명 내외 정도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립도 의외로 이렇게 크지 않죠. 네. 뭐 예를 들어 뭐 하버드도 사실 MIT는 주립인가요? 사립인가요? 사립이죠. 굉장히 작은, 이게 규모가 굉장히 생각보다 작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의 사립도 있는데 대부분은 규모가 작고 교수당 학생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대신 작은 만큼 예를 들어 이제 클럽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규모가 작고 종류가 좀 작은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생각보다 사립대학교는 전공이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립대학교에서 대부분 모든 전공들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 스템 전공, 스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스템이란 게 뭔가요? 이제 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 이렇게 앞 글자를 딴 관련된 전공들을 저희가 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한국 이 F1 비자로 학교를 대학을 졸업을 하신 학생들은 졸업하시고 최대 1년까지 미국에서 구직이라든지 인턴십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스템 전공인 학생들은 이제 첫 해 1년에 뭐 구직이라든지 인턴십 하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관련해서 체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스템 전공은 일단 뭐 이제 딱 그 글자에서도 좀 느끼시겠지만 취업이 사실 잘 되는 전공이에요. 원래 취업도 잘 되는 전공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저런 쪽의 공부를 보통 미국 친구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물론 수학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 암산하는 거 보면 답답해서 막 속이 터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한국 학생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가서 공부해서 취업하기도 좋고, 졸업 후에 보통은 이제 1년 취업기를 주지만 3년까지 취업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장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자, 어떤 학교인가요? 혹시 오늘 특히나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애리조나라든지 애리조나 스테이트에 관련해서 조금은 좀 더 익숙한 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랜드 캐년이 있는 도시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광 산업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사막 기후에 또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선인장이라든지 이런 광활한 사막, 뭐 데스밸리 이런 걸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애리조나 주에 이제 워낙 주 자체가 크다 보니까 겨울도 있고, 눈도 내렸네요. 눈도 내리는 모습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위치한 피닉스, 애리조나의 메인 도시인데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들도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밤낮 굉장히 바쁜 도시의 모습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넓이는 굉장히 저희 쫙 보니까 딱 지평선이 다 보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큰 지역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리조나는 지금 이제 익숙한 곳이죠. 이제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이런 네바다 이쪽에 있는 서부에 위치한 아리조나 주 피닉스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는 또 그랜드 캐니언이 위치해 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애리조나 주 관련해서 조금 어떤 곳인지 설명드리면 아직까지는 지금 학생들이 이제 애리조나로 들어가실 때는 이제 네. LA에서 네. 많이들 경유를 해서 들어가고 음. 계시고요. 주 지금 인구는 한 700만 정도. 그리고 전체 인구의 한 70%가 피닉스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애리조나 주의 메인 도시에 이제 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700만밖에 안 되는데 네. 그 중에 70%가 피닉스에 거주하면 나머지 그 넓은 땅에는 도대체 누가 사나요? 사람이 없나요? 주로 이제 그 주변에는 뭐 이렇게 음. 도시라든지 아까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사막이라든지 네. 관광지가 좀 발달해 있고요. 지금 메인으로 있는 피닉스 주에 이제 대부분 산업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그런 네, 생활 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날씨는 어떤가요, 좀? 날씨는 네, 덥지 않나요? 아우, 더울까 봐 걱정이 되는데. 보통 네, 예. 보시는 것처럼 겨울엔 그 대신에 많이 춥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막 기후다 보니까 건조한 날씨고요. 건조하고. 여름에는 예. 한 40도 40도. 정도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거의 뭐 어제는 34도, 35도. 네. 뭐 이렇게 어저께. 근데 됐죠. 한국은 생각보다 조금 습한 기후인데요. 음.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막이다 보니까 좀 건조한 기후고 아무래도 여름이 긴 지역이다 보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냉방 시설들은 조금 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 네. 그 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그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네. 대구가 더 덥다고. 예. 아무래도 그런 습도가 네, 얘기도 있다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규모 자체는 이제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주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물가는 이제 옆에 보시는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한 물가이고요.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평균 정도의 물가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라든지 HP 이런 글로벌 회사들 본사들이 있고요. 또 날씨가 온화하다 보니까 항공 트레이닝이라든지 항공 관련한 산업이라든지 회사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실리콘밸리라든지 서부에 있는 다양한 테크 회사들이 ASU로 좀 오고 있는 추세여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할 시점에는 굉장히 관련해서 좀 이렇게 커리어 관련해서 조금 더 옵션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 도시입니다. 뭐 온화하다기보다 좀 덥긴 한데 대신에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항공 관련돼서 당연히 이제 뭐 땅도 넓고 뭐 그래서 이제 잘 별다른 이렇게 자연 재해도 없는 지역이다 자연재해도.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새 그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올 가을에는 애리조나 대학교 주립대학교는 오픈을 하나요? 네, 정상적으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할 거고요. 대면수업을 그다음에 다 진행을 할 거고 혹시나 현지 외국 학생들 중에 비자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도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면 수업을 하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제 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애리조나는 좀 약간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나요? 지금 다른 주에 비해서 워낙 이제 동부 쪽이 이번에 심했었기 때문에 그쪽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확진자가 나온 편은 아니고요. 또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런 학생들 건강이라든지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이렇게 방역이라든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이렇게 대강의 같은 것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수 강의로 좀 전환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대강의는 좀 피하고 이제는 소수로 좀 쪼개서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상황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혁신적인 학교 중에 하나라고. 이분은 누구신가요? 지금 보시는 분이 마이클 크로우라고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총장님이시고요. 총장님이시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는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교 중에 하나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왜 혁신적인가요? 뭐가 혁신적인가요? 사실은 이제 ASU는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는 미국 내에서 되게 파티 스쿨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무슨 스쿨이요? 파티 스쿨. 그래서 학업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더 이렇게 유흥이라든지 그런 파티가 좀 더 자유로운 그것도 좋긴 한데요. 그런 학교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유명해 있었는데 이 총장님께서 오신 이후에 학교가 굉장히 조금 조금 학업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또 4차 산업이라든지 새롭게 이제 뭐 관련해서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런 전공에 굉장히 많이 힘쓰셨고 기존에 있던
그런 옛날 혹은 좀 전통적인 공부의 전공보다는 새롭게 이제 새로운 전공들 많이 통폐합을 해서 새로운 전공들도 많이 세워놔서 실제로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 다른 학교에 없는 전공들도 AS에서는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 이런 방식도 이제 단순히 이제 강의실에 들어가서 듣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실험하고 학생들에게도 이제 각자 자기가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주제로 조금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뭐 그런 시설이라든지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이제 가장 혁신적인 대학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마 EBS인가요? 그게? 네. EBS 다큐멘터리에 이제 저분도 나오시고 이제 굉장히 이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봤는데 굉장히 이제 융합 교육들 이제 앞으로 모든 학문들이 굉장히 융합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융합 교육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새로운 전공들을 많이 디벨롭한 그런 이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 1순위 그 가장 혁신적인 대학교 1순위인데 2순위가 스탠포드고 3등이 MIT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혁신적인 이제 대학교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제가 랭킹을 조금 보려고 하고요. 예.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혁신적인 대학교 중에 1위이고, 그다음에 또 가장 큰 규모의 퍼블릭 스쿨입니다. 그리고 국제 학생들의 만족도로도 제가 주립학교 중에서는 1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많은 국제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현재 적응을 하고 이제 본인의 진로에 맞게 어려운 커리어라든지 학교란 시스템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서포트 팀들이 국제 학생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그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베스트 바이 for 엑셀런스라 해서 베스트 바이 가장 이렇게 가성비가 조금 좋은 학교. 가성비. 그래서 지금 학비는 저희가 한 3만 불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미국 이제 다른 사립대학교보다는 조금 합리적인 학비에서 학업이 가능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국제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다양한 장학금, 그다음에 조금 더 저렴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캠퍼스를 제공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학비 관련해서도 학교에서 좀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아리조나 주립대학교는 총 11만 명 재학을 하고 11만 있고요. 명, 아주 많네요. 지금 현재 이제 대학교에서는 총 8만 명 정도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온라인은 한 2, 3만 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미국의 주립대학교 학생들이 뭐 평균적으로 한 4만 명 정도 재학을 하고 있는데 거의 그 2배에 가까운 학생들이 AS에 재학을 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단과대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총 19개. 19개 단과대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전공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디테일한 전공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학사학위가 350개 정도 전공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석사는 400개 전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캠퍼스에서 이제 8만 명 학생들을 수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캠퍼스는 지금 총 5개 캠퍼스로 나누어져 있고요. 모든 캠퍼스 다 메인 캠퍼스이고 각 캠퍼스마다 모두 기숙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저희가 가면 장학금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다양한 이제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스포츠라든지 학생 동아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진짜 미국 어떤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딱 캠퍼스 생활이 가능한 대학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캠퍼스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피닉스라는 도시에 이제 애리조나의 메인 도시죠. 그곳에 지금 한 4개의 캠퍼스가 위치해 있고요. 레이카바스 시티라는 곳에 레이카바스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모두 메인 캠퍼스이고요. 학생들이 지원하실 때 자기 전공에 따라서 캠퍼스 선택이 가능하시고 또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전공 수업은 이 캠퍼스에 듣고 교양 수업들은 다른 캠퍼스에서 듣는다든지도 이렇게 캠퍼스별로도 이동도 가능하시고요. 또 학교에서 이제 무료 셔틀버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없이 다른 캠퍼스로 이동하시면서 공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우면 20분, 조금 제일 먼 곳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이루어져 있고요. 레이카바스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피닉스 이곳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레이카바스 시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5개 중에 어디가 본교 이게 아니고 네, 네, 본교, 모두가 분교 이거 아니고 네, 그냥 다 같은 학교. 네, 네. 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저희 보면 음, 애리조나의 템피라는 네. 캠퍼스이고요. 사실 이 캠퍼스가 제일 제일 처음 지어져 큰가 있고, 보네요. 네, 네. 규모가 지금 제일 크고 지금 네. 학생 수가 한 5만 명 정도 이 캠퍼스에서 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단과대학의 전공들이 이 캠퍼스에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템피가 메인 캠퍼스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캠퍼스도 음, 다 메인 캠퍼스이고 보통은 전공에 따라서 이제 음, 캠퍼스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기 있는 단과대학이라든지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캠퍼스를 동시에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음,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경영학을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이 전공이 템피에도 제공을 하고 있고 다른 캠퍼스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다 하면 학생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번 음, 학기에는 이 캠퍼스에서 듣고 네. 다음 학기에는 다른 캠퍼스에서도 듣고 다 음, 메인 캠퍼스고 네, 입학 요건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네, 캠퍼스 이동이 가능하고요. 템피 캠퍼스는 네, 제일 규모가 크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시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캠퍼스 간의 거리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네, 캠퍼스입니다. 예. 네. 다음은 네, 이제 웨스트 캠퍼스이고요. 웨스트 캠퍼스는 이제 템피 캠퍼스 규모적으로 제일 컸다면 웨스트 캠퍼스는 조금 작은 편이고요. 지금 한 4천 명 정도 4천 학생이 네, 명이면 뭐 거의 10분의 1 네, 정도 수준이네요. 네. 있고 오히려 약간 예를 들어 초록 이런 숲이라든지 되게 숲 약간 저희는 공원 네, 느낌이네요. 이런 조금 규모가 작은 단과대학이고 이 단과대학 같은 경우 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학생들을 위한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이 음, 캠퍼스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국제 학생들을 위한 패스웨이라는 음, 프로그램도 이 캠퍼스에서 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인문학과 같은 전공들이 음, 제공이 되고 있는 캠퍼스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다운타운 피닉스 캠퍼스이고요. 이 캠퍼스 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보건이나 간호 음, 혹은 행정학 관련한 음, 전공들이 많이 위치해 있고요. 이 캠퍼스 위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주변에 회사들이 많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한 2만 명 정도 이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제 간호학이나 보건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 바로 옆에 이제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 병원이라든지 음, 제약 관련한 실험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실험실도 네, 요 근처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공들이 네, 다운타운 피닉스라는 캠퍼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폴리테크닉 캠퍼스이고요. 이 글자 그리고 막 공대 느낌이 네, 확 나는데요. 딱 보시는 것처럼 예. 공대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전용으로 만들어진 음, 캠퍼스입니다. ASC 같은 경우에는 공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고요. 네. 랭킹도 높은 편이어서 이제 학교 안에 이제 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드론 스튜디오라든지 아, 들어온. 네, 뭐 무인 자동차도 실제로 이 캠퍼스 안에서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아, 다양한 랩이라든지 실험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스템 관련한 전공들이 네, 음, 주로 있는 네,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여드린 캠퍼스는 모두 이제 애리조나 주 피닉스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레이크하바스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이 음, 캠퍼스를 들어가는 학생들은 한국에서 이제 라스베가스로 들어가셔서 라스베가스에서 음, 버스로 혹은 이제 학교에서 제공한 셔틀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가깝네요. 정도 네. 그래서 라스베가스. 오히려 이제 차가 있는 음, 학생들은 이제 주말에 네, 네. 라스베가스에도 네, 많이 오히려 가시고요. 3시간 피닉스보다 네. 1시간 라스베가스가 가깝네요. 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음, 그래서 캠퍼스가 지금 신생 캠퍼스이고요. 지어진 지 한 6년밖에 되어지지 않아서 지금 음, 현재 학사 전공들만 제공을 하고 있고 음, 한 30여 개 정도 음. 전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0불에서 12,000불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어,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 네, 그렇죠. 학업 비용 정도의 비용으로 4년제 이제 주립대학교에서 공부가 가능하시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이제 전공대 같은 경우에는 모두 피닉스에 있는 캠퍼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언제든지 다음 학기에는 뭐 템피 캠퍼스로 가고 싶다 하면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또 음, 템피에 계시는 분이 이번 학기는 조금 레이커버스에서 공부하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네, 캠퍼스 음, 이동도 가능하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은 지금 한 5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조금 작은 네. 도시이고요. 근데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상 스포츠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럽이라든지 뭐 캐나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네, 오고 있는 곳이어서 실제로 이제 뭐 그 혹시나 뭐 이렇게 투어리즘이라든지 관광 쪽으로 좀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은 이제 캠퍼스를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뭐 인턴십을 같이 병행을 한다든지의 학생들도 계시고요. 조금 학생 수가 조금 더 작다 보니까 되게 가족 같은 몇 느낌으로 명 정도 되나요, 학생들이? 지금 네, 한 500명 정도 500명 정도. 네,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고 아직까지 국제 학생들은 한 20명 정도 네, 공부를 하고 있어서 대부분 로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캠퍼스입니다. 근데 사실 저런 데 가야지 사실 이제 국제 학생들 대접을 좀 받는데. 네, 가면 그쵸?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요. 딘이라고 하죠. 각 캠퍼스마다의 딘이 이제 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을 다 알고 있어서 졸업할 때는 이제 딘이 또 직접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캠퍼스. 크죠. 네. 외국에서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템피라든지 이런 캠퍼스는 학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딘을 만날 기회도 없고 누군지 모르죠. 네, 추천서를 받기에는 그 더 힘든데 이제 레이크하버스 캠퍼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 또 무엇보다 만불대 학비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가지고 거기에 있습니다. 뭐 또 장학금도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2,000에서 5,000불 정도 장학금이 있고요. 신입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년 장학금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CC보다 네, 커뮤니티 컬리지보다 저렴한 커뮤니티 학비로 컬리지보다처럼 하고 랭킹도 굉장히 좋고요. 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저희가 지금 한국 학생들은 몇 분 와 계시는데 이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거나 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레이크하버스이고 메인 캠퍼스이고 저렴한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 여기서 공부를 하고 뭐 피닉스에 있는 큰 캠퍼스로 이동을 한다든지 또 여기서 공부를 하고 또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한다든지 그렇죠. 네,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캠퍼스입니다. CC보다 훨씬 나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4년제에서 저렴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이시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학비는 이제 10,000불, 뭐 11,000불 뭐 이 정도 네. 되는데 기숙사비는 얼마나 되나요? 기숙사비는 지금 한 학기에 2,500에서 한 3,000불 정도. 그러면 이제 1년 한 학년 따지면 한 기숙사비가 한 6,000불, 네. 5,000불, 6,000불 내다가 식비하고 하면 네. 한 6,000불, 네, 6, 7,000불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국제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학비라든지 기타 이제 드는 보험이라든지 이제 기타 이제 모든 행정비용 다 합했을 때 1년에 한 25,000불 내외면 충분히 학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장학금까지 받으면 조금 더 학업 하시는데 비용이 줄어드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장학금도 못 받고 네. 그냥 노멀 학비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그다음에 기타 비용 다 합치면 25,000불대로 생활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여기가 이제 기숙사가 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취하면 좀 더 싸지지 않나요? 네, 자취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기숙사에서는 한 30명 정도만 기숙사를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주변이 훨씬 더 저렴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 학생들. 그러면 아마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보통 하우스 하나 얻어서 이제 하우스 쉐어 해갖고 살면 생각보다 더 이제 생활비가 떨어져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여력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또 한번 또 통해서 노리는 것도 그리고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다 메인 캠퍼스이다 보니까 처음 지원했을 때는 템피 캠퍼스로 지원을 했는데 오퍼를 받고 본인 전공이 만약에 레이크하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하면 레이크하버스로 바로 변경도 가능하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훨씬 더 학비를 세이브를 하고 학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제 캠퍼스입니다. 전공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전공을 보시면 지금 바이올로지라든지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어드민, 커뮤니케이션 전공도 제공하고 있고요. 교육학 관련한 전공,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럴 스터디 전공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학할 때 뭐 전공을 못 정하거나 진로를 못 정한 학생들도 제너럴 스터디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이 좀 세부 전공 진로를 잡으시면서 전공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투어리즘 저런 것도 꽤 이제 취업하고 밀접한 연관이기 때문에
지역이 관광 음. 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보니까 네, 이런 전공으로도 인기가 있는 네, 캠퍼스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제 취업이라든지 학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지 또 부모님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ASU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학생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네, 인더스트리에서 네, ASU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인텔이라든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금융권으로도 좀 많이 나가시고요. 옐프 이런 새롭게 이제 미국에서 뜨고 있는 신생 이제 IT 기업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기업들에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컴퓨터 쪽으로도 학교가 유명하다 보니까 실리콘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IT 업계에서 또 가장 선호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10등이네요. 네, 딱 10위에 올라와 있고요. 네. 그 앞에 보신 뭐 스탠포드라든지 UC 버클리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 또 이제 ASU 뒷순위에도 뭐 펜스테이트라든지 텍사스 A&M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학교 UCLA도 있고 네. 미시건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랑 이제 테크업계에서 견주어 봤을 때도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네, 대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명한 동문들도 좀 네. 한번. 예. 그래서 이제 스포츠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좀 많이 이제 ASU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뭐 요즘 학생들은 뭐 제임스 하딘이라든지 뭐 또 이제 필 미클슨 이런 이제 골퍼도 ASU 출신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유명하신 토크쇼 진행자이신 뭐 지미 키멜 이런 분들도 ASU 졸업생이시고 또 여학생분들은 이제 가방 디자이너로 유명하신 케이트 스페이드 네, 이분도 네 ASU 졸업생. 저는 잘 모르고. 제가 아는 거 베리본즈밖에 네, 모르겠어요. 베리본즈 네, 야구도 야구하기 네. 때문에. 뭐 굉장히 다양한 네, 네. ASU 졸업생들이 네, 네.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취업률 중요하죠. 네, 예. 또 이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학생들이 취업을 좀 많이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ASU 졸업하고 나서 3개월 이내의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학사는 지금 전체 학생들 봤을 때 87%, 네. 그다음에 석사는 90%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미국 대학교 중에서 이제 취업률 자체는 굉장히 높은 대학교이고요. 특히나 이제 비즈니스 졸업생 취업률은 네, 지금 미국에서 봤을 때 9위에 올라와 있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는 대학교라고 또 선정이 되었고 앞에 보신 것처럼 또 실리콘밸리에서 또 선호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지금 순위를 또 네.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네. 텐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예. 학교가 이렇다고 이제 예. 랭킹을 보시면 지금 예. 현재 네, 내셔널 랭킹 총 랭킹은 117위에 위치해 117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117이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미국에 굉장히 많은 대학교들이 있고요. 지금 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4,000개 대학교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17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굉장히 상위권의 대학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ASU는 전체 랭킹인데 각 단과대학 그리고 각 전공들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 랭킹들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또 한국 학생들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 엔지니어링 단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41위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사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31위. 그다음에 네. 교육대 같은 경우에도 13위. 또 아트 앤 디자인으로도 미국에서 디자인 20위권 또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으로 위치해 있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널싱이라든지 보건 관련해서도 ASU가 뭐 널싱은 40위, 또 다양한 보건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ASU의 전체 랭킹은 지금 117위이고 또 보시는 각 단과 대학마다도 굉장히 높은 랭킹이 있고 또 그만큼의 좋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저도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게 대학 전체 랭킹도 사실 낮지는 않아요. 117이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보통 이제 저희가 내셔널 랭킹 따졌을 때 200위 안쪽을 리서치 중심 이제 대학교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117이면 또 그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대학교. 보통 이제 저희가 한 50에서 70위 안쪽에 있는 학교들을 정말 상위권 명문대학교라고 보통 부르는데 거기 바로 밑에 티어 2 정도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티어 2는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인기 전공들은 저게 그냥 31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31위는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로 31위, 엔지니어링으로 41위면
굉장히 높은 순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하고 충분히 저기 랭킹 정도면 보통 위아래에 있는 학교들이 딱 우리가 흔히 아는 뭐 UC 계열 학교들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이름 있는 주립대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이 그 위아래 위치에 있거든요. 심지어는 가끔 보면 이제 뭐 아이비리그 학교도 거기 근처에 위치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전공이 굉장히 센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전공이 좀 인기가 많나요? 추천을 네, 좀 그래서 해주세요. 예. 한국 학생들이 저희가 좀 인기 있는 전공들을 좀 봤고요. 앞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스템 스템, 관련한 예. 전공들 아무래도 취업이 세죠. 네, 예, 취업이 중요하죠. 중요하시다 보니까 스템 관련한 전공을 좀 예. 많이 보고 계시고 스템 관련한 전공들 중에서 비즈니스 중에서도 스템으로 인정된 전공들이 ES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뭐 스태티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데이터 어널리틱스 혹은 뭐 비즈니스와 컴퓨터와 뭐 혹은 IT 이런 기술들과 결합된 전공들 이런 전공들이 비즈니스 스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전공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예, 컴퓨터 사이언스. 예. 이 정도 아무래도 취업 때문에 좀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뭐 사이버 세큐리티 보안 관련한 전공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또 휴먼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런 전공들로 네, 계속해서 한국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 관련한 전공도 파일럿 제공하고 과정도 있습니다. 있죠. 네. 네. 그래서 파일럿 과정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파일럿 과정은 이제 아까 보신 폴리테크닉 캠퍼스에서 제공하고 있고 학교 바로 맞은편에 또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관련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관제사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드론 관련한 전공들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건축이라든지 아트 쪽으로도 좀 랭킹이 높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이제 미국 아트 대학교 하면 뭐 파슨슨 이런 데 유명한 사립대학교들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AS도 이제 그에 준하는 네, 높은 랭킹의 아트라든지 건축학 전공들 제공을 하고 있어서 또 아트 학과들 중에서도 디지털 컬처라고 해서 아트 스템이 가능한 전공들이 있어서 이쪽 전공으로도 좀 저희가 계속 많이 문의를 받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보건 관련해서 너싱, 간호학도 많이 받고 있고요. 메디컬 스터디스라든지 퍼블릭 헬스 그래서 다양한 보건 관련한 전공들도 한국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스템 관련해서 전공들은 아무래도 이제 취업과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그렇죠.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스템 안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계열이냐, 뭐 아트 계열이냐, 비즈니스 계열이냐에 따라서 네, 좀 전공이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이제 그 한국 학생들이 경영 계열, 비즈니스 계열이면 인문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즈니스는 상당히 이제 사실은 이제 수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이제 아날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코노믹이라든지 아니면 인포메이션 시스템하고 결합된 경영 전공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건 다 스템입니다. 그냥 수학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트도 컴퓨터로 하는 뭐 이렇게 약간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스템 전공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런 이제 단지 이제 저런 대신에 저런 이제 스템 관련된 전공들은 학생이 수학을 너무 싫어하면 안 됩니다. 스포자 학생들은 저거 하시면 안 돼요. 스포자 학생들은 그냥 자기 적성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저건 그래도 수학을 이런 거예요. 내가 잘하진 못해도 싫어하진 않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뭐 따라가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스포자 학생들은 조금 힘듭니다. 여기 개념을 좀 이제 알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학에는 어떤 입학들이 있나요? 한번 좀 그래서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제 전공도 봤으니 이제 실제로 그럼 어떻게 입학을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학생들은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시고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다라면 이제 학사 예비 과정이라는 패스웨이라는 전공 프로그램이 있고요. 학사 신입학 프로그램이 있고요. 혹시나 내가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어느 정도 학점이 있다 하는 학생들은 학사 편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학사 예비 과정 뭐 패스웨이는 우리가 누누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제 외국 학생들 대상으로 한 외국인 특별 전형 뭐 이런 개념으로 될 수 있겠죠. 예, 그럼 그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그래서 패스웨이라고 하시면 이제 조금 더 생소하실 수가 있어서 패스웨이 프로그램도 이제 학사
하는 학사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타입 중에 하나이고요. 네. 패스트 학생들은 대신에 영어 수업이 조금 더 강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음. 1학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학교들은 크레딧 졸업학점을 이수를 하셔야지 졸업을 하시고요. 음. 이제 패스를 하는 학생들은 이제 크레딧 학점이 나오는 수업들은 로컬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요. 추가적으로 국제 학생들을 위한 영어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어학적인 부분보다는 학업에 필요한 영어, 뭐 예를 들어 에세이는 어떻게 쓴다든지, 영문으로 리서치는 어떻게 한다든지, 발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좀 더 아카데믹 영어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클래스들이 있고요. 또 요 이제 패스웨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국제 학생들을 전담해 주시는 이제 스태프분들도 따로 계시기 때문에 좀 처음 유학을 가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 학사 신입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로컬, 미국 학생들과 동일하게 1학년으로 입학하는 노멀한 이제 네. 입학이죠. 있고 예. 편입하는 학생들은 네, 다른 대학교, 뭐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은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다른 학교로 들어오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학사 프로그램을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패스웨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1학년 수업 중에 학점이 나오는 수업들은 로컬 학생들과 같이 수강을 하고 영어 수업만 국제 학생들끼리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학생이거나 대학교를 들어가셨는데 본인 학점이 24학점 미만이다 하는 학생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공부를 하신 이후에 여기서 나오는 학점도 ASU에서 공부한 학점이기 때문에 이 학점 이수하시고 본과로 진학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 학점 그대로 다른 미국 대학교에 편입도 가능합니다. 패스웨이는 이제 한 학기를 하면 몇 학점이죠? 9학점에서 10학점 네. 정도 나오는 거고 그냥 단순히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학점도 듣고 영어 보충도 같이 하고 네. 예. 아니면 한 학기 혹은 세 학기 세 학기를 하면 1년 풀로 하는 거죠. 네. 12개월을 하는 거고 12개월을 하면 24학점에서 25학점. 보통 이제 그 미국 학생들이 1년에 한 30학점에서 32학점 사이 네. 듣죠. 그런 거에 비하면 약간 적긴 하지만 그 나머지 수업 시간은 영어를 좀 해서 사실은 이제 저는 진짜 여기 추천 학생 나와 있듯이 해외 유학 경험이 좀 없으면 사실은 이제 패스웨이를 먼저 하는 게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이제 부드러운 착륙. 소프트 랜딩을 하기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실제 가 있는 학생들 꽤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본과정을 들어간 친구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따라가긴 하지만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꽤 나름 힘들어해요. 안 힘들어요. 이렇게 특히 리포트 쓰는 거, 에세이 쓰는 거 이거 해도 끝이 없거든요. 그거는 뭐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원어민들을 따라가기 힘든데 미국 애들하고 막 그 싸우면서 학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꽤 힘든데 그런 면에서 약간 적응을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입학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GPA라고 하죠. 예, 한국으로 예. 치면 내신 고교 성적이라고 예.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ASU 같은 경우에는 학기가 패스웨이가 1학기가 있고 3학기가 있는데 고교 내신 고교 예. 성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4.0 미국은 이제 4.0 기준으로 환산지기 때문에 예. 3학기 하시는 분들은 2.5부터이고요. 저희가 등급으로 봤을 때는 사실 2.5와 2.75가 등급으로 딱 몇 등급입니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보통 4, 5등급 대 학생이면 국제학생 프로그램 ASU 패스웨이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럼 최소한 네. 그러면 5등급은 돼야지 AS로 들어가는 건가요? 패스웨이라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네. 그동안 들어갔던 학생들의 평균을 냈을 때 이제 4, 5등급 정도이고요. 사실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는 딱 등급으로 보지 않고 원점수로 환산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조금 이렇게 경쟁이 있는 학교라든지 뭐 자사고라든지 공부한 학생들은 원점수는 높은데 등급은 좀 낮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번 지원해 보셔도 네, 괜찮습니다.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네.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대략 이제 저희가 한국 학생들한테 좀 안내드리기 위해서는 한 4, 5등급 대 4, 5등급 때. 네, 학교에서 제일 유심히 보는 과목들은 이제 수학, 영어, 그다음 과학 요 과목들을 제일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의 과목이 조금 내가 등급이 낮더라도 내신이 좀 낮더라도 수학, 영어, 과학 요 과목에서 좀 괜찮다 하면은 네, 충분히 한번 지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서포트도 많이 해주나요? 네. 그러면 구제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현지 적응이라든지 예. 적응이라면 이제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학생이 좀 자취를 하고 싶다 하면 학교에서 뭐 집도 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현지 음. 생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직접 살아가면서 부닥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또 음. 학업 관련해서도 국제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미국 이제 이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는 로컬 학생들과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음. 부분에서 좀 서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럼 다이렉트 입학은 한번 또 네. 궁금하네요. 그리고 네. 요 제 다음으로는 다이렉트 입학이라고 해서 이제 학사 신입학, 그다음에 학사 음. 편입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신입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내신 4등급 이상인 4등급 이상. 네. 네. 인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은 그대로 ASU 입학을 하셔서 로컬 학생들과 동일하게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게 음. 되시고 이제 졸업 학점을 맞추시면 이제 ASU 학사 졸업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편입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현재 재학을 하고 계시는 분 혹은 음. 졸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시고 음. 조건은 대학교 학점 24학점 이상 들고 계시면 학사 편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졸업생도 지원이 네. 편입 지원이 가능한 네, 건가요? 지원이 아. 가능하시고 뭐 예. 한국에서 학점은행제라든지 예. 방통대라든지 이런 걸 음. 통해서 학점을 이수하신 분들도 편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조건을 한번. 네. 그래서 지금 전공마다 조금 요구하는 GPA 학점들은 조금 다르고요. 대부분의 학사 신입학 학생들은 GPA 3.0 음. 을 요구를 하고요. 3.6이나 3.4 정도의 전공들은 이제 특히나 조금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엔지니어링. 아니면 뭐 회계학이라든지 이런 전공들은 조금 더 높은 요건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전공들은 GPA 3.0 음. 고등학교 내신으로 한 4등급대 학생들은 충분히 지원해 보실 만하고 영어 점수는 그렇게 높게 보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게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토플은 60에 IELTS 6.0 점수를 보고 있고요. 각 섹션별로 요구하는 점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 점수가 이 점수를 넘으시면 네, 영어 점수도 오케이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자면 61점을 해외에서 그냥 막 수업도 하고 영어로 수업하고 했던 학생이 그냥 시험 봤는 데만 65점 나왔어. 그러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학생 고등학교 다니다가 우리나라 토플학원 갔는데 토플학원에서 막 열심히 했는데 61점 딱 나왔다. 그러면 사실 수업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사실은 이 정도 학교 레벨이면 최소한 한국에서 막 토플 막 열심히 했다. 그럼 최소한 80점, 85점은 넘어야지 사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입학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예. 어쨌든 가서 학생들이 다 영어로 수업을 공부를 하셔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영어고요. 근데 AS에서는 이제 학업적인 능력이 학생이 좀 받쳐진다면 영어는 충분히 좀 학교에 들어와서도 서포트를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영어 점수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각 캠퍼스마다 글로벌 센터라고 해서 국제 학생들을 위한 전용 이제 영어를 서포트해 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무료로 튜터링도 학생들별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뭐 영어로 이메일은 어떻게 쓰는지부터 해서 정말 영어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것들도 국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말씀드린 영어 점수는 네, 최소 지원하실 때 필요한 영어 점수입니다. 네, 그래서 학비는 지금 3만 1,000에서 3만 3천 불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전공마다 네, 학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편입은 네. 이제 GPA가 2.5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네, 2.5에서 3.0. 예.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 4.5 대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8 이상 점수를 들고 계시면 2.8. 충분히 네, 예. 편입을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많은 전공들이 2.5부터 받고 있고 이제 어떤 조금 더 높게 보는 전공들은 GPA 3.0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점수는 네, 똑같이 이제 61점, IELTS 6.0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아예 이제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인문을 공부를 했는데 비즈니스로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를 공부했는데 뭐 사이언스로 전공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정도 학점을 유지를 하고 있느냐가 편입하실 때 좀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다른 전공으로 이제 공부를 미국에 와서 하고 싶은 학생들도 좀 편입으로 많이 오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뭐 학점은행제라든지 뭐 방통대라든지를 공부한 학생들도 네, 미국으로 네, 편입으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ASU 학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단과대학, 학사 같은 경우에 지금 15개 단과대학에서 전공을 제공을 하고 350개 이상의 전공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세부 전공, 그다음에 융합 전공, 그리고 다른 대학교에서 또 제공하지 않는 전공들 좀 많이 전공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너럴 스터디라든지 이제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이런 전공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네, 이제 세부 전과라든지 전공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다른 대학교들에 비해서 좀 영어 점수가 낮습니다. 다이렉트 학생들이. 예. 그래서 요런 이제 영어 점수가 낮지만 또 학교에서 되게 이제 뭐 튜터링이라든지 뭐 각 담당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학업 관련해서 이제 서포트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ASU 학생이라면 캠퍼스에 상관없이 모든 캠퍼스의 시설들이라든지 환경들을 접할 수 있는 네, 이런 장점이 있는 네, 학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이제 장학금 예 중요한 네, 문제. 장학금 많이 한번. 또 궁금해하실 예, 장학금. 장학금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도 아들이 지금 아무튼 그 굉장히 부담스럽죠. 유학.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립대학교는 사실은 주정부의 서포트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미국의 주립대학교들이 뭐 장학금을 국제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제공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제공을 해준다면 그냥 1회 입학할 때 제공을 해주고 이제 만다든지인데 LSU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제학생들에게 되게 다양한 금액대의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신입학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최대 4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이 나오고 있고 편입하는 학생들도 최대 2년까지 장학금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학금은 GPA, 내신 점수와 영어 점수로 리뷰가 되고 있고요. 내가 내신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영어 점수가 높으면 충분히 장학금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내신은 높으나 내가 영어가 조금 낮다 해도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적게는 5,000불에서 많게는 15,500불. 15,500불이면 학비가 31,000, 네, 32,000이니까 그래서 반 정도? 예. 학비의 반 정도 금액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장학금, 신입학 장학금은 졸업할 때까지 매년 제공이 되는 매년, 예, 그게 네. 중요하죠. 이제 매년. 제공을 하고 있는 장학금이고요. 이제 편입하는 학생들은 네, GPA랑 영어 점수에 따라서 4,000에서 10,000불. 그래서 이 장학금도 이제 최대 2년까지 나오고 있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으신다면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신입학 학생들은 10,000불 후반대에서 20,000불대, 그리고 편입하는 학생들은 20,000불대에서 학업이 가능하시고요. 또 전체 이제 그러면 이제 장학금 적용했을 때 학비를 보신다면 이제 신입학 편입 이 피닉스에 있는 캠퍼스를 재학을 하는 학생들은 이제 15,700에서 2만 후반 그다음에 2만대에서 편입하는 학생들은 학업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레이카바스 네, 캠퍼스도 네, 장학금이 따로 있고요. 학비가 조금 저렴하다 보니 장학금 금액은 조금 낮지만 장학금을 만약에 적용을 받으신다면 이제 5,000불에서 뭐 10,000불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학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입하는 학생들도 동일하게 2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신입학 학생들도 레이카바스는 매년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진짜 경제적으로 약간 부담스러우시면 레이카바스 강추입니다. 강추. 네. 그래서 레이카바스 공부하시다가 언제든지 사실 피닉스로 가실 수가 있고요. 피닉스로 가시게 된다면 이제 학비만 조금 더 오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제 피닉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레이카바스로 오신다면 학비적으로 훨씬 더 그렇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다른 학교로 뭐 편입을 이제 도전해봐도 괜찮죠. 미국 원래 이제 편입 자체가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미국 갈 때는 이제 조금 본인의 이제 레이카바스로 사실 오시는 학생들은 편입을 많이 생각을 하고 오시고요. 한국 학생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왕 자기 성적이 이제 조금 저렴하게 주립을 갈 수 있다 보니 레이카바스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다른 학교로도 많이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케이스들이 저희가 이제 장학금 케이스들이 있고요. 한국 학생들도 많이들 15,000, 이땡땡 우리 학생들 15,000불, 뭐 12,000불, 8,000불 이렇게 받으셨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GPA가 조금 뭐 3.16, 뭐 3.0부터 이제 받다 보니까 3.0 이제 지원을 하더라도
토플 점수가 좀 높다 보니 장학금을 받으셨고요. 또 아까 보시는 것처럼 GPA가 3.0부터 사실 학교에서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리뷰를 하면서 3점이 안 되지만 이 학생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면 합격을 주고 있고요. 2.6이지만 토플 점수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12,000불 장학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학생이 진짜 장학금을 냈을 때 이제 연간 내는 비용이고요. 이제 한 학기로 됐을 때는 장학금을 받으신다면 만불이 안 되는 금액에서도 학기당 학업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기숙사도 많이들 이제 부모님들이 처음 학생분들 미국을 보내시다 보니까 이제 생활 환경이라든지 기숙사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기숙사는 각 캠퍼스마다 제공을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캠퍼스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숙사 빌딩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같은 단과대학 학생들끼리 이제 같은 기숙사로 좀 많이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지금 ASU 기숙사 같은 경우에 캠퍼스마다 조금 옵션은 다른데 대부분 2인 1실에서 뭐 1인실이지만 화장실을 쉐어하는 옵션도 있고요. 뭐 3인실, 4인실 또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학생들 기숙사 가면 웬만하면 1인실 돈이 약간 더 들더라도 를 추천합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가면 외국 친구하고 사귀어라, 미국 친구하고 사귀어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가보면 그 생활이 자기 개인 생활 자체가 좀 많이 침해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리버럴한 친구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1인실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자취로 나와서 자취방을 그러니까 뭐 한 학기 정도는 기숙사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자취방을 구하되 이제 룸쉐어를 해갖고 거실이나 화장실 공유하고 방 따로 쓰는 이런 것들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좀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예. 지금 지금 이제 오늘 보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학교들이 언제 데드라인이냐, 언제 학기 시작하냐 좀 말씀드리면 7월까지는 보통 이제 ASU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국제학생들도 보통 이제 8월 둘째 주쯤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번 학기에도 이제 정상적으로 일단 학사 일정이라든지 어드미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뭐 현지 오셔서 들으실 수도 있고 온라인 병행도 가능한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내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서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교 성적뿐만 아니라 뭐 랭킹이 높은 학교들은 SAT나 ACT 점수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추천서, 자기소개서, 에세이, 뭐 영문 이력서 굉장히 다양한 서류를 보고 있는데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학사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서류를 많이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요. 고교 성적과 영어 점수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이고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조건부라고 해서 고교 성적으로 이제 리뷰를 해봤을 때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만약에 합격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영어 점수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이제 활동보다는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이제 학업을 하면서 성적은 어땠고 이제 ASU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업적인 능력이 있는 학생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굉장히 간단하게 지원해 보실 수 있는 대학교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실 석사 과정도 준비를 했는데 석사 과정은 지금 이제 시간도 그렇고 오늘 이제 저희가 미리 이제 관심도 흥미를 받았는데 대부분은 석사보다는 학사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어서 석사 과정은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쭉 지나갔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네, 이제 ASU 같은 경우에 다양한 이제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는 것만큼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시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장 크네요. 미식 축구장이고요. 학교가 들고 있는 미식 축구장이고 실제로 이제 ASU 미식 축구팀 굉장히 높은 랭킹을 하고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고요.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레나에서 각종 실내
스포츠들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런 아레나도 AS에서 이제 시설을 들고 있고, 여름이 아무래도 좀 긴 도시이다 보니까 각 캠퍼스마다 수영장이 있고요. 또 기숙사에도 이제 수영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U 지금 수영팀에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올림픽 선수죠. 마이클 펠프스가 이제 펠프스 네. 메달을 그냥 거의 뭐 주렁주렁 걸고 네. 다닌다는 코치로 이제 AS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골프. 실제로 ASU나 아리조나 주자체가 이제 골프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트레이닝 오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골프 코스도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뭐 야구장 등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스포츠 시설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좀 생각하는 정말 미국 대학교 그런 캠퍼스 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시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는 우리나라에서도 프로야구 팀들이 미국 아리조나로 정규훈련 굉장히 많이 가고 있죠.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설명회를 잠깐 안내해드리면, 이제 내일은 이제 페이스 대학교 석사과정 설명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25일 날은 싱가포르 PSB 사립대학교 IT과정 설명회 있고, 26일 날은 영국대학교 정기지원, 유카스를 통한 정기지원 설명회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대 설명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료 설명회입니다. 저희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Q&A가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깐 3분 정도 저희가 기다려서 질문을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그 설명회 중에서 저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끝났네. 이게 참 이걸 뭘 옮기려고 했는데 이게 잘 옮겨지지 않아서. 네, 어쨌든 저희 이제 오늘 설명회에서 저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제 키포인트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전체 랭킹도 굉장히 중상위로 괜찮은 상위권 어느 정도 잡힌 대학교이지만, 특별히 이제 개별 전공들이 굉장히 강한 대학교들입니다. 엔지니어링 굉장히 다 강하고요. 아까 이제 잠깐 회계 얘기도 했는데, 회계학과도 굉장히 랭킹이 높습니다. 회계학과도 있고, 항공 파일럿 과정도 있고요. 아트 디자인도 굉장히 랭킹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왜냐하면 사립대학교들이 전체 오버롤 랭킹이 높은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 대학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후원금, 지원, 뭐 그동안 쌓였던 연구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사립대학교들이 역사도 오래됐고 그래서 랭킹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립대학교의 그 장점도 있는 반면에 주립대학교들은 이제 조금 더 뒤에 후발주자로 나섰고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뭐 지원금이나 뭐 이런 펀딩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랭킹이 좀 낮게 나오는데, 개별 랭킹들은 굉장히 높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전공 랭킹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좋아하는 전공이 여기 있다면 트라이 해보셔도 충분히 괜찮고, 특별히 이제 하버스 캠퍼스는 학비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해볼 만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질문 답변이 지금 이제 없으셔갖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